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할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울산대와 유니스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공학 분야를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뜻이 모아졌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의공학 분야에서 앞선 선진국들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공학 분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는데 근접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의과학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의 의학과 유니스트의 공학을 융합한 의공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공학을 아는 의사를 만들자. 데이터 사이언스를 아는 의사를 만들자. 그리고 또 이제 의학을 아는 공학자를 만들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울산대와 유니스트는 국내 최초로 한국형 의과학자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우선 유니스트는 공학과 자연과학 등 10개 분야 전공이 참여하는 의과학원을 개설하고 국내 최초의 공학 기반 의사과학자 교육 모델을 확립합니다. 또 내년 2학기 울산대 의과대학 예과 1학년 40명은 유니스트 학생들과 함께 메디컬 AI와 게놈 공학 등 예비 의사과학자로서 기초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새로운 의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메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도 바이오 메디컬 분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의과학자 양성 협력병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와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의공학자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은 울산대와 유니스트.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의공학 융합교육은 미래 의료 환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최근 세 자릿수에서 증가세를 보이던 울산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어제 1,000명을 넘어 재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1명이 발생해 2달여 전인 지난 5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재유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면역 효과 감소 등으로 감염세 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백신 추가 접종은 물론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 232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완료하면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종섭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공진혁 의원이, 이영혜 의원이 위원장인 환경복지위원회는 안수일, 정치락, 방인섭, 손명희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문석조 의원이 위원장인 산업건설위원회는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종훈 의원이, 홍성우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위원회는 이성용, 강대길, 천미경, 안대룡, 권순용 의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울산 4개 지역의 위원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선 지역은 중구와 남구, 갑을, 동구 등 4곳이며 울주군은 후보자 면접이 늦어지면서 이번 인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구는 박향로, 오상택, 황세영 3인 경선, 남구갑은 손종학, 이미영 2인 경선, 남구을은 김형근, 박성진 2인 경선으로 동구는 김종환, 김태선, 황명필 3인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차기 위원장에 현 시당 위원장인 권명호 국회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 하루 동안 시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권 의원이 단독으로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당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권명호 의원을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권 위원장은 박성민 전 시당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7월까지 잔여 임기를 마쳤고 이번에 새로 선출되면 내년 7월까지 1년간 울산시당을 이끌게 됩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울주경찰서 리모델링 예산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7억 6,100만 원에 이어 올해도 16억 3,500만 원을 확보해 경찰서 내 외부 보수와 주차장, 무기고 등 환경 개선 리모델링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울주군민들이 이용하는 경찰서 민원동 증축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정권과 지방정부에서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 권력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을 위해 지자체들이 스스로 마련한 생존 방안입니다. 지난해 7월 합동추진단이 출범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뀌면서 메가시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장직 인수위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부산은 신공항, 경남은 신항만 수혜를 얻었지만 울산은 챙긴 것이 없다며 지역의 수혜를 찾기 위해 시기 조절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산으로의 자금 유출, 이른바 빨대 현상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금 여기 유출이 뻔합니다. 네네. 단돈 1원에도 울산이 안 뺏겨야 되고 돈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네. 울산이 큰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 경주와 포항 등 신라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메가시티의 대폭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이 메가시티를 하되 신라권도 좀 여야 된다. 경주 포함을 해야 여야 울산이 중심되고 네. 울산이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지사의 실익을 파악하라는 주문에 따라 경남연구원이 연구에 착수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초 이달 말쯤 청사의 위치를 논의할 사무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진척이 없고 특별연합 의회 구성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민단체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울산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오름 동맹이라든지 같은 소규모 방식으로는 이 문제 좀 대처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부울경 메가시티는 새 지역 산하 연구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나온 정책으로 지역당 1억 원씩 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연구 용역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오는 20일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참가를 공식화했습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산업 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20만 명이 참여하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산업도시 울산 재건을 위한 정책 수립에 노동자들이 소외됐다며 김두겸 시장이 울산의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책을 노동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가 올 하반기에도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전기차 366대, 전기 이륜차 160대입니다.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 화물 1,080만 원, 이륜차 330만 원입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전기차 929대, 전기 이륜차 105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울산시가 폭염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업 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은 10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농업 관련 온열 질환자 발생 시 대응과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의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정오부터 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홀로 작업보다는 2인 이상 함께할 것과 1시간에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농작물은 적정 습도 유지와 차광막 설치, 가축은 축사 환기와 냉방장치 점검, 사료 위생적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신항의 청정 수소 암모니아 터미널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사업을 실시하기로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암모니아 국내 수요 분석과 생산 도입, 유통 실태 등을 파악하게 되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탱크 터미널의 사업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산 항만공사는 울산 북신항 1단계 사업은 동서발전, 롯데정밀화학 등 5개 업체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 암모니아 터미널 구축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북신항 2단계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의 1호 결재인 종갓집 정책자문단이 신설됩니다. 중구청은 기존 정책자문단은 위원수가 많지 않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종갓집 정책자문단을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청은 우선 전체 위원수를 21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하고 4개 분과를 5개 분과로 개편하며 분과별 위원수도 5명에서 10명 이내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정책자문단 신규 위원을 발굴하고 10월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울산이 동해안에서는 최초로 국제 철새 이동 경로에 등재된 바 있는데요. 철새 도시로 떠오른 울산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철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철새 탐방 여행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울산. 겨울 철새는 떼까마귀 등 모두 97종. 여름 철새인 백로류 7종은 해마다 8천여 마리가 태화강을 오갑니다. 태화강은 이동성 물새들에게 소중한 쉼터이자 먹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세계에서 150번째로 국제철새 이동경로로 등재됐습니다. 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으로부터 국제철새도시 공식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철새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울산시가 철새 관찰과 탐방을 위해 철새 여행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과 울산만 등 국제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오는 8월부터 철새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려아연이 울산시에 기증한 철새 여행버스는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3인승 좌석을 16인승으로 조정했습니다. 철새 탐조 카메라와 망원경, 노트북과 영상 장비 등도 갖췄습니다. 철새 여행버스는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상수원 보호구역과 습지 보호지역 등에 대한 생태 탐방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새가 하는 게 찾아온다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울산 주변이 공개 도시에서 이제 문화, 환경 이런 도시로 하는 것을 서서히. 울산시는 울산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와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는 울산 철새교실도 마련하는 등 철새도시 울산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월 28일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울주군에서만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가 2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의 대부분은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였으며 위반 행위 장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울주군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10만 원,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수원 서울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선발 인원은 대학생 600명과 고등학생 50명 등 모두 650명으로 장학금 규모는 9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가 울주군 서생면이나 온양읍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고등학생은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거나 발전소 주변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여성들의 성장과 화합의 장을 위해 JCN이 마련한 제2회 울산 여성축제가 지난 주말과 휴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축제 첫날인 9일은 사전 예심을 통과한 주부들이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 마당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노래 대결을 벌이는 주부가요 열창이 개최됐습니다. 10일에는 최혜숙 성공팩토리 대표가 컬러를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강의를 했고 지역 예술인들의 협업 공연인 힐링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남구 서남 호수공원에서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야음 장생이 영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야음 장생이 영화제는 장생포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리는 영화제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22일에는 좌충우돌 농촌수사극 오문희가 상영되며 다음 날 23일은 전지적 어린이 시점 영화인 아이들은 즐겁다가 상영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